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리타로의 탈리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타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이라기보단 뭔가 아직 뭐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뭐 결혼 생각이 앞으로 있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 리딩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일단 나의 배우자복과 나의 자녀복, 그리고 나의 말년운, 그리고 뭐 연상, 연하, 동갑,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내가 그 반대로 내가 이렇게 비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리고 그에 대한 조언점, 결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그리고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비혼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비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기혼이신 분들도 나의 뭐 자녀복이라던가 말년운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정보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숫자 먼저 고르도록 할게요. 1번 분들, 2번 분들, 3번 분들, 4번 분들, 5번 분들까지. 네. 이 숫자 하나를 골라주시고, 그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서 제가 타임 스탬프로 번호별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적어두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골라서 선택하신 번호 골라서 리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숫자 고르셨나요? 그럼 1번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배우자복에 대해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나의 배우자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제가 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보는 이유는 보통 커플분들을 보면 리딩을 할 때 리딩뿐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지켜봤을 때 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궁합이 좀 안 맞아도 좀 사이가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건데 먼저 1번 분들 나의 배우자복, 정신적 배우자복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정신적 배우자복, 육체적 배우자복, 물질적 배우자복. 일단 1번 분들은 배우자복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물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어도 안 좋은 궁합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정말 완벽한 한 쌍이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 육체적으로는 막 그렇게까지 능수능란한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게 좀 거시기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엄청나게 막 경험이 엄청 많다거나 엄청 능수능란한 그런 타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이 1번 분들 배우자분들이 아직은 막 그렇게까지 본인이 목표하는 거에 무언가를 이룬 상태는 아니다. 이게 원래 그렇죠. 이게 보통 한 30대 정도에 보통 다들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그보다 일찍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보통 30대에 가까워야지 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때 이게 금전적으로 제가 말하는 물질적인 면은 금전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보통
다 이루는 분들은 보통 없죠. 보통 중장년 지나야지 좀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자 보기 좋으신 거예요,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통 한 20, 30대 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40대, 뭐 50대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같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궤도를 올라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궁합이 정신적으로 잘 맞으니까 뭐 육체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은 이렇게 살면서 계속 서로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궤도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1번 분들 배우자 연상인지 연하인지 동갑인지 그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 근데 이게 연상연하 동갑은 본인이 느끼기에 상대가 나보다 어리지만 좀 어른스럽다 하면 연상으로 느끼시는 거고, 나보다 연상인데 뭐 하는 행동은 나보다 어린 것 같아. 그러면 연하로 느끼시는 거고, 약간 그런 면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나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자, 1번 분들 나의 배우자는 연상일까, 연하일까, 동갑일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연상, 연하, 동갑. 연상, 연하, 동갑. 동갑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아까 그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나아가고 이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의 입장인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갑 느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신적인 그 궁합을 봤을 때 배우자분이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뭔가 세대 차이가 나지도 않고 좀 많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거거든요. 네. 동갑일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는 연하, 그 다음이 연상.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1번 분들 자녀복, 나의 자녀복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녀복. 이 또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1번 분들의 나의 자녀복. 1번 분들의 나의 자녀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자녀분들의 육체적은 약간 그런 뭔가 성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건강에 괜찮은지 그 점을 좀 볼 거고요. 이 정신적으로는 처음부터 어른스러운 아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꿈을 이렇게 찾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황을 한다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이일 확률이 높고요. 육체적으로는 약간 좀 제가 그냥 카드를 봤을 때 느낌은 좀 편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에 나쁜 건 아닌데 좀 편식을 해서 좀 약간 좀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 약간 그럴 가능성이 살짝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이 친구가 직장을 다닌다면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 다닐 확률이 높고, 이게 뭐 학교를 다니거나 그럴 때도 뭔가 숙제, 뭐 과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책임감이 좀 강한 친구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주로 보면 약간 뭔가 성격이 안 좋다 그런 게 아닌데, 사주로 보면 약간 좀 관성이 이렇게 과다해서 좀 일에 좀 치일 수도 있고 책임감은 강하되 약간 그런 면 때문에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쉬면서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를 그 육체적 면에서 본인이 건강을 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것만 막 먹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에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느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너의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좀 쉴 때는 쉬도록 그런 면을 좀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의 말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일단 정신적으로는 말년에 좀 자유라던가 뭔가 그런 어떤 해방감?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좀 여행을 많이 다니실 확률이 좀 높고 좀 말년에 좀 새롭게 무언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난 이제 열심히 살았다.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서 이게 좋게 발현되면은 자유롭게 살고 그러는 건데 나쁘게 발현이 되면 뭐랄까 약간 좀 뒤늦게 이게 사춘기가 좀 온다거나 이렇게 중장년 이렇게 말년 노년에도 사춘기 올 수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이게 육체적으로는 뭔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본인이 좀 내가 좀 지금까지 많이 어떻게 좀 즐겁게 살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 풀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돈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 복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 아이가 일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가 좀 아이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그냥 부모를 이렇게 부양하고 그러는 면에서 그 부양할 누군가 있긴 한데 그게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운 말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비혼을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랑 비교해서 볼 거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과정 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일본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위치일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스스로 번다, 안 번다, 약간 그런 거랑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집안 이렇게 대소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위치?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막 매일매일이 신혼 같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네. 약간 오히려 이렇게 일본 분들이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시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래 보이네요.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많이 벌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1번 분들이랑 배우자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지? 1번 분들, 배우자분. 1번 분들, 배우자분. 돈은 배우자분이 더 많이 벌 거예요. 네. 근데 대소사는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그럼 비혼을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1번 분들은 일단 정신적으로는 편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가정이 이렇게 그냥 독립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누굴 이끌어가고 그럴 일이 없어서 그냥 편히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칫 너무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우울할 수도 있다. 본인은 편할 수도 있어. 이게 평생 내 인생 자체에서는 너무 내가 너무 많이 시달리면서 살았다. 그럼 이제서야 좀 자유를 느낀다. 약간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지 부정적인 의미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긍정, 부정. 긍정.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쉬게 되실 것 같네요. 이 1번 분들은. 네. 약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무기력함을 약간 느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약간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내가 뭔가 이게 가정, 무슨 경제 같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약간 그런 면을 본인이 잘하고 거기서 이렇게 좀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지향점은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는 좀 약간 버겁다? 일단 결혼을 안 하니까 뭔가 뭐 애인을 만나고 그러면 되겠죠? 네. 근데 뭔가 약간은 불만족스러운 상황? 아무래도 약간은? 근데 그거를 뭐 애인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데 좀 완전히 뭔가 만족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다? 그런 느낌?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이 카드가 좀 많이 좀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한번 봐볼게요. 그 이유 왜 그런지 왜 물질적으로 저런 이유가 나왔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기꾼 조심하셔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기꾼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좀 과도한 투자를 한다거나 좀 투기 행위 쪽을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한탕을 이렇게 원하시면 진짜 한탕을 원하시면 진짜 한 방에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있어서 그 면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그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해서 그 물질적인 면 보면 배우자가 이렇게 벌어오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또 배우자가 벌어온 돈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는 여러분이 좀 잘못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면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혼자 살면.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그런 놈들이 좀 올 수도 있어서 그런 면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복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 조언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점은 결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과 비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 각각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결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결혼하면 잘 살 거 없기 때문에 딱히 좋은 점이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 좋은 점으로 딱 보자면 이렇게 결혼을 한 뒤에도 사회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면을 이렇게 원천 차단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그 소통하는 면에서 그 면을 좀 항상 열어두시고 뭔가 사회생활 그런 면도 계속 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혼을 하였을 때 좋은 점도 한번 봐볼게요. 1번 분들이 비혼을 하였을 때 좋은 점. 여러분이 비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갑자기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점점. 그런데도 뭔가 본인이 이렇게 불안감이 괜히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뭔가 나는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살 때 좀 힘들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혹하게 되는 그런 상대방들은 보통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죠. 네. 이게 내가 힘들 때일수록 타인을 만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보다는 좀 스스로 강해지고 이렇게 외로움을 안 느끼도록 본인을 좀 다잡는 면이 좀 필요하거든요. 약간 본인에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비혼을 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돈을 막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외로우면 내 외로움을 달래줘. 뭐 취미를 만든다거나 약간 그러시고 또 취미를 만들어도 이렇게 동호회 그런 거 들어가서 거기서 또 누구 만나가지고 뭐 또 뭐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그러기보다는 약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나를 위해 그런 투자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뭐 그런 걸 또 그런 것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또 부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돈복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 좀 비혼을 하게 되시면 약간 그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먼저 이게 2번 분들께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 나의 배우자복, 그리고 연상연하 동갑인지, 그리고 나의 자녀복, 나의 말년운,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내가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다음에 조언점, 결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조언점 면이라던가 연상연하 동갑을 제외하고는 제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리딩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신적인 궁합이라던가 육체적인 궁합이라던가 물질적인 궁합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안 맞으면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배우자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2번 분들의 배우자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오늘 리딩이 아주 배우자복이 좋게 나와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네. 이 비혼을 하든 뭐 비혼을 안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결혼을 안 하든 그냥 좋게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좀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이런 길도 나에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그냥 마음이 뭔가 좋잖아요. 그냥 좋다고 나오면 다 좋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 사설이 길었네요. 네. 일단 정신적으로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좀 좁게 얘기하면은 타 지역 출신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이게 외국 사람, 인종이 아예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내가 커온 환경이랑 정말 다른 사람, 같은 동네, 같은 뭐 국가 출신, 같은 인종 뭐 그래도 뭔가 나는 이런 가정환경에서 컸는데 저 사람은 이런 가정환경에 컸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세계의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외국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민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유학 가보시거나 약간 직장을 이렇게 해외로
잡아보신다거나 그러면 그런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이야 좋아요. 근데 상대가 이게 굉장히 능수능란한데 그게 막 상대가 막 안 좋은 사람이라서 뭐 바람둥이라서 뭐 능수능란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타고나게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 경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해외고 이게 또 이렇게 뜨면은 일단 아무리 요즘 세대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외국만큼은 아닌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아닌 사람은 아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아시아권 이런 국가들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아시아권이 아닐 확률이 좀 있으려나? 되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 방탕하다, 문란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수줍어하고 그런 게 없고 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하든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 어머, 네.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좀 몸매가 되게 좋아서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잘난 사람 만난다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되게 인기 많은 사람. 그리고 물질적.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 돈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돈이 많아.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한 푼도 안 줘. 그러면은 그 의미 없거든요. 뭐 형제 자매가 잘 나가. 근데 나한테 한 푼도 뭐 도움이라든 그런 거 안 줘. 근데 원래 형제 자매는 그냥 부모가 아니니까 나한테 줄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리고 뭐 근데 남편이라던가 아내가는 가족이잖아요. 부모는 부모님이라서 당연히 주고 뭐 그런다고 해도 배우자가 자기가 번 돈을 뭐 가족들과 공유를 하지 않고 본인만 이렇게 독점을 한다던가 그런다면 여러분도 그런 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좀 보셨겠지만 뭐 안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근데 배우자가 돈을 이렇게 안 써 자녀한테 자기만 써 자기 돈으로 막 그리고 막 그런 인간이면 진짜 최악이죠. 최악. 많이 최악. 또 그런 인간들이 또 본인은 그러면서 또 배우자한테 막 집착하고 배우자 감시하고 자기는 그러고 살면서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내가 곧 배우자고 배우자가 곧 나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여러분한테 좀 퍼주는 사람이에요. 네. 좋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전형적인 진짜 좋은 배우자. 네. 어우 좋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연상인지 연하인지 동갑인지 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아이고 연상, 연하, 동갑. 2번 분들 정말 좋다. 1번 분들도 좋았고 2번 분들도 좋고 아우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연상, 연하, 동갑 중 뭘까? 연상, 연하, 동갑. 연상, 연하, 동갑. 동갑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1번 분들도 동갑 나왔거든요. 동갑이 제일 확률이 높고 근데 약간 연상도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한데 뭐 한두 살 위라거나 그럴 확률도 있고 근데 연하는 아니에요. 네. 연하는 정말로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으로 나의 자녀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나의 자녀복. 2번 분들의 자녀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아이고. 육체적, 아이고. 물질적, 아이고. 제가 떠올린 거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이 카드를 보고 여러분이 해외 분이랑 결혼할 확률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게 아무래도
서로 다른 국가, 어떤 분위기, 그런 문화가 이렇게 융합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사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고향, 상대의 고향. 상대의 고향에서 살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인종차별까지 섞어 들어가면 혼혈도 혼혈인데 거기다가 이게 인종차별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혼혈을 차별하는 게 인종차별이죠. 근데 뭔가 굉장히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아이가. 그거를 여러분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카드가 좀 슬프게 나와서 그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해결 방법 좀 봐야 될 거예요. 너무 슬프게 나와서. 해결 방법.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해결 방법은 항상 있어요. 일단 아이가 그 다른 문화권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융합된 어떤 문화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자기가 이게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서로 막 놀리고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애들. 이 같은 인종, 같은 국가 사람인데도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인종 간에 이렇게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혼혈이라던가 그러면은 인종차별이 이렇게 쌍방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배우자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편집이 약간 이상하다 느껴지면은 이게 제가 지금 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게 특정 시간이 이렇게 초과하면 지가 꺼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바로 이겨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리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으로 감싸줘야 돼요. 가정이 이렇게 탈출구, 이게 휴식처가 돼야 돼요. 안전지대. 정말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좀 아이가 피로감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에요, 얘가. 근데 그래도 약간 부모로서 그걸 좀 많이 케어해주고, 애 편을 좀 들어주고, 대신 아이가 뭐 삐뚤어 나간다거나 좀 과도하게 남을 괴롭히기 시작한다거나 본인이 반대로 약간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시고, 네. 막 나가지 않게 좀 조율을 해주세요.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이게 풀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가 꼭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이를 악물고 남한테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뭐 자녀가 뭐 나쁜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좀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과 다르고 뭔가 나는 좀 살아가기 힘드니까 난 차별을 받을 거 하면서 포기할 뭔가 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 여러분이 돈으로 서포트 해주세요. 네. 그럼 아이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그럼 아이를 위해서는 어디서 사는 게 좋은지도 한번 봐볼까요? 아이를 위해서는 어디서 사는 게 좋을지. 아이를 위해서는 이번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사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상대방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여러분의 고향, 그러니까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겠죠? 거기서 크는 게 아이가 좀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네. 이게 상대방 고향에서 내가 약간 좀 많이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네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럼 이걸 다 극복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결론을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잘 노력을 하면 이 상처가 계속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분을. 네. 그 사랑으로 아주 그냥 감싸주세요. 그리고 뭔가 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네 잘못이 아니야. 강하게 강한 사랑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분들 나의 자녀분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나이가 다만 그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막 어떻게 해줬는데 배우자랑 같이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꼭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타로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를 그냥 짧게 본 거예요. 괜히 타로에서 이렇게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만 보고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지금 이 리딩을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분들 리딩을 이게 리딩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결과랑 상관없이 혹시라도 이렇게 아이가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그거를 너무 여러분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나의 만류는 보도록 할까요? 이번 분들의 말년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물질적으로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수입이 들어온다거나 네. 아니 갑자기 뭐 돈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슨 뭐 갑자기 해고당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말년에는 해고라기보단 퇴직하는 거 이게 그쵸 정년 퇴직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뭔가 그런 거 같았는데 뭐 퇴직 후에 갑자기 대박운이 온다거나 굉장히 좋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자녀복이 약간 그렇게 나와서 이 되게 좋게 나와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좋게 나왔어요. 말년은 완벽해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건강도 좋고 정신적인 건강도 좋고 말년에 좋은 운이 확 들어가지고 갑자기 돈 뭐 새로운 뭐 사업이 뭐 잘 된다거나 갑자기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다거나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녀분이 많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의 복으로 아이를 감싸주고 케어해주고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한테 이런 복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녀한테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야지 여러분도 자녀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그래 부모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애한테 케어를 제대로 못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좋으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아이한테 많이 이렇게 감싸주고 쏴주세요. 이렇게 쏴주세요. 쏴주세요.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아이한테 태양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파이팅! 다음으로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까? 그 과정 면에서도 봐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로 봐볼 거예요. 이분들이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일단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게 사실 것 같아요. 네. 이 돈복이 쏠쏠, 이게 돈복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풍요롭게 사실 것 같고, 물질적으로, 네, 육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상대가 바람을 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너무 잘난 인간이어가지고 좀 찝쩍거리는 인간들이 이렇게 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뭐 흔들린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여러분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일을 엄청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체 이렇게 자기 개발 욕심이 막 늘어가지고 열심히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번 분들이 내가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면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이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실까? 비혼,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번 분들은 결혼을 하시든 비혼을 하시든 열심히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책임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과도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건 결혼을 했을 때고, 비혼을 하셨을 때는 그냥 묵묵히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책임질 가족 구성원이 없으니까. 근데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고 외롭다. 뭔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부모님이라던가 형제들, 그런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난 그 가족의 그 가족 구성원들을 본인이 책임지면서 살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일만 하셔서 딱히 뭐 엄청 막 즐기고 다닌다 약간 그런 걸로는 안 보여요. 그냥 일만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러고 사실 것 같아요, 비혼하시면.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방들이 이게 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이성 스타일을 이렇게 좀 봐보려고 하는데, 비혼이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성 스타일들이 이게 비혼을 하였을 때 여러분한테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사랑 그런 면이라기보다는 좀 여러분의 능력을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비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약간 좀 관계를 이렇게 본인이 주도하긴 하지만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왜냐면 뭔가 사랑해서 이렇게 나랑 이렇게 연애를 계속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뭔가 물질적인 걸 좀 쫓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섭섭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혼을 하게 되면. 근데 어차피 비혼을 해서 난 연애도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비혼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면은 좀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고, 조언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조언점은 이렇게 결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이랑 비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서, 이번 분들께서 결혼을 하셨을 때의 조언점. 그냥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조언점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깨지고 막 그럴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서로밖에 없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막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사랑으로 극복하실 수 있어요. 결혼을 하셨을 때 좋은 점으로 봤을 때, 비혼을 했을 때 좋은 점. 비혼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는 이렇게 조언이라던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히스테리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이렇게 굴지 말고, 너무 능률만 따지지 말고, 네. 그리고 주변에 자꾸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능률 면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꾸 여러분을 좀 그냥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을 좀 하시고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비혼을 하셨을 때 좋은 점 카드였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으로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게 먼저 나의 배우자복, 그리고 연상, 연하, 동갑 셋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나의 자녀복, 그리고 나의 말년운,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내가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조언점, 결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 비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 이렇게 리딩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상연하 동갑이랑 그 조언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리딩을 진행할 건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각 궁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 궁합이 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안 맞아도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리딩을 해드릴 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나의 배우자복은 어떨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배우자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오, 육체적, 오, 물질적, 오, 나쁜 카드 아니에요? 네. 정신적으로, 이야, 되게 좋네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그냥 보기 막 우악 막 엄청 좋으시고, 육체적으로는 약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약간 그런 경험을 해줄 사람인데 뒤에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 예스. 되게 좋은데, 오늘 1번 분들도 그렇게 2번 분들도 그렇고 3번 분들도 그렇고 배우자복이 다 좋게 나와가지고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제가 일부러 카드를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카드가 그냥 그렇게 뽑히는 거예요. 이야, 저는 정말로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이 그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독 정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개로 해놓으시면 어떤 분이 팔로우했다 이런 게 뜨기는 하는데,
구독을 했다 이런 게 뜨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비록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냥 저는 그냥 좋은 리딩을 해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모든 면에서 다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냥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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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런 사람 처음이야. 나한테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정말 따스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나는 막 깨르륵 깨르륵 행복하게 해주고 막 물질적으로 아주 그냥 대박원이 아주 그냥 우악 뭐 돈이 엄청 보기 그냥 터졌어요 그냥. 그럼 연상연하 동갑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 이상 리딩을 할 게 없어. 그냥 완벽해요. 오. 근데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하다. 이게 육체적으로 데스카우터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니까 기대하세요. 지금 아직 안 하시는 분들 한번 기대해보세요. 네. 그럼 연상연하 동갑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 3번 분들. 연상연하 동갑 중에서 확률 연상연하 동갑 뭐지? 제가 봤을 때 3번 분들은 이게 골라서 이게 입맛에 맞게 골라서 아무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운이 다 있긴 있어요. 다. 이야. 제일 확률 높은 건 연하. 배우자로서 파트너로서 확률이 이게 제일 높은 거는 연하. 그 다음이 연상. 그 다음이 동갑. 제가 봤을 때 약간 난 좀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연상 쪽. 나랑 이렇게 짝꿍처럼 정말 파트너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런 사람 원한다. 그러면 연하. 나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하면은 이렇게 동갑 쪽. 근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아까 그 나의 배우자복처럼 좋긴 한데 거기서 뭔가 하나를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야, 엄청 좋네요. 그럼 나의 자녀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자녀복. 자꾸 킁킁킁 그려서 죄송해요. 코를. 제가 이게 비염이 사라졌는데 작년부터. 근데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왜 이러지? 황사 때문에 그런가? 3번 분들의 자녀복. 죄송해요. 자꾸 킁킁 그려가지고. 3번 분들의 자녀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자녀복에서 육체적인 거는 그런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 약간 그런 쪽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아이가 약간 좀 시크한 아이일 수 있어요. 이게 속마음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일 잘하고 돈복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건강도 이게 잘 챙기고 뭔가 운동선수 쪽으로 가도 잘할 것 같고 근데 아이가 좀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요. 네, 부모인 여러분과 여러분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 너무 유추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나 이런 거 원해라는 말 하면 그건 진짜 원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제때제때 탁탁 해주고 그냥 뭔가 아이를 키울 때 당연히 아이라면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충족시켜주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이게 애착 관계에 관한 책이었어요. 심리학 책이었는데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쓴 건데 이게 모든 정신적 어떤 이게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어떤 증상들은 이 증상이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애착 문제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내용을 다룬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결국 양육자라거나 뭐 아니면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배우자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의사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전문의 그 정신과 전문의 그 의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가 심리 상담가일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아이가 이게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이 되어서도 애착 관계가 좀 생기면 이게 사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뭐 잔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믿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성장 요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뭐 대학생, 뭐 성인, 취준생 막 어떤 나이건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냥 막 너무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헛다리 짚어가지고 애가 막 그런 거 막 불쾌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다음으로 나의 말년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말년운. 자꾸 훌쩍대서 죄송해요. 나의 말년운. 3번 분들의 말년운. 3번 분들의 말년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이 이 카드의 그림 속 이 바깥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뭔가 충족되어 보이고 그렇지만 좀 정신적으로 많이 황폐할 수 있어요. 힘들다. 아니면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안 바라봐서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스크루지 같은 인물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이 두 번째 그 육체적 카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살면 건강문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생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조 원의 어떤 매출 뭐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조 원의 어떤 가치, 영향력을 그만큼 사람들한테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처럼 내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어떤 건강 면에서는 이렇게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뭐 가족들 신경도 쓰지 말고 뭐 기부만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뭐 돈 쓰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금전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엔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이라도 너무 물질적으로 이렇게 돈에만 막 이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 가정 경제 같은 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있을 칼을 그렇게 손에 쥐고 본인이 컨트롤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무조건 돈 빌려줘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좀 따스하게 대할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이 인생이 여유로우니까 자녀복도 아까 좋게 나왔으니까 좀 더 가정 밖의 일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좀 더 뭔가 뭐 정치 같은 거에 뭐 관심을 가져서 아니면 뭐 복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본인이 좀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능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돈에 쌓아두지 말고 좀 뭐, 뭐 장학재단을 만든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조언점 카드 하나 뽑아볼까요? 여기서도 또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분이 돈을 하나만 더 뽑아봅시다. 돈을 많이 버는데 또 이거 돈에 너무 이러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이 얻어야 할 거는 인생에서 얻어야 할 거는 돈은 이미 많이 얻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그림 속의 인물이라 하면 흥청망청은 하지 말라. 근데 제가 봤을 때 흥청망청보다는 그냥 카드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꼭 물질적으로 안 나와도 마음만 나눠도 좋으니까 약간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년을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으로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는 여러분이 한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될 것 같고,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약간 좀 상대방한테 어떤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뭔가 자기만의 어떤 룰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만 할 거다. 근데 그럴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약간 좀 씁쓸할 수가 있죠. 네. 뭔가 만족이 한쪽만의 만족으로 갈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그렇게 사실 것 같거든요. 그 아까 그 카드 제가 추가로 뽑았을 때 어디 갔지? 네, 추가로 뽑았을 때 이거랑 이거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왜 말이 좀 없었냐면 여러분의 태도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의 태도가 제가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불려가고, 근데 이 카드 자체는 막 베푸는 카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뭔가 항상 재고를 이렇게 쌓아두고 어떤 유용한 재고를 항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카드가 떴나 생각해보면은 되게 강단 있고 고집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약간 좀 주위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도 잘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밉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내가 신경 안 쓰면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상관없는데, 근데 뭔가 말년이 돼서 사람들이 좀 뭔가 스크루지 영감처럼 보고 약간 그러면은 괜히 스크루지 이야기가 세상에 있겠어요. 약간 좀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다 전 재산 기부하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재단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나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혼했을 때도 여러분 목표 확실히 정해서 자기만의 고집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헛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 이득면으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이 이득을 굉장히 많이 얻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 면이 예,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그럼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을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여러분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굳세게 나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르게 살 것 같은데 이 육체적인 면으로는 막 그렇게 육체적인 무언가를 뭔가 추구하고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거를 직접 얻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바라는 건 있는데 그걸 직접 뭔가 실행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 것 같진 않아요. 애인이 많다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서. 이 풀카드는 물질적인 면에서 뜬 건데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시면 내가 책임져야 될 구성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도 내가 자기 일 잘하고 사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비혼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 약간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주변에서 말리는데 그냥 그럴 수 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한두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나 혼자인데 뭐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 그게 약간 좀 후폭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뭐 계속 승진하고 막 그러고 아니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면에서 약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게 혼자 산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살 필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비혼일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임지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본인에게 더 좋긴 한데 비혼으로 살아도 이게 꼭 책임을 가족으로 지지 않아도 내가 뭔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그런 위치에 가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의식은 항상 있는데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여러분은 약간 그런 삶을 살 확률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조언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점은 결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과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이 두 가지 면으로 봐볼까요?
결혼을 하였을 때의 좋은 점. 2번 분들이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 3번 분들도 3번 분들이 결혼을 하였을 때 좋은 점, 가족과 그리고 배우자와 사랑을 하고 살면서 그 상대만 바라보면서 살고, 본인 여러분도 상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니까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3번 분이 다 그럴 거다라는 거 아닌데 바람을 피면 상대가 여러분한테 마음 돌려가지고 상대방이건 애건, 예. 그러니까 아이도 지나치게 시크해져서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막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수 있는 게, 그 부모님의 뭔가 외도 현장을 발견했다, 뭔가 그 증거를 애가 보면은, 근데 그러면 애가 이렇게 거리감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면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3번 분들. 그 물질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을 정말 잘하세요. 네.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약간 재물 쪽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지 그 면을 꼭 따져보세요. 네. 비혼을 하면 돈 문제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목표의식도 있고 여러분은 되게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뭐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요, 미래는 그렇게 사시게 돼요. 카드 리딩으로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좋은 선택 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으로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4번 분들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지금 리딩을 나의 배우자복, 그리고 연상연하 동갑인지, 뭐 나의 자녀복, 나의 말년운,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내가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리고 조언점, 결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이런 순서로 제가 리딩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연상면허 동갑과 조언점 면을 제외하고는 제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리딩을 할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그런 커플들을 지켜보면 정신적 궁합, 육체적 궁합, 물질적 궁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궁합이 잘 안 맞으면 꼭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면을 좀 자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4번 분들에게도 먼저 리딩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배우자복, 4번 분들의 배우자복부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나의 배우자복, 4번 분들의 배우자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4번 분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신 이 만족감이 여러분 한정 또는 상대방 한정의 만족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마 여러분이 좀 만족스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상대보다. 근데 육체적인 면으로는 자꾸 뭐가 안 맞아요. 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맞아요. 약간 둘 자체는 잘 맞을 수 있어도 좀 외부의 간섭이 좀 있어 보여요. 약간 좀 여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댁이 이것저것 간섭한다던가, 둘이 한창 좋은 신혼시기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쳐들어오신다거나 약간 좀 그런 외부의 방해가 있어 보여서 둘만의 어떤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는 걸 좀 용납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아예 좀 멀리 산다던가, 아무도 없는 좀 뭔가
친정과 시댁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 산다거나 뭐 신혼집을 좀 그런 곳으로 하신다거나 그런 게 좋아 보이고, 물질적으로는 좀 무모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네. 그러니까 그 면을, 근데 그것도 또 고집 있게 그걸 또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후회가 될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4번 분들 배우자복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일단 정신적으로는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동등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한쪽만이 너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내가 너보다 뭐 돈 많이 버니까 넌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 때문에 이런 카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면에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외부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워 카드가 뜬 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면 있잖아요.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상대방이 정말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면을 좀 잘못 짚을 확률이 좀 있어 보여서 뭔가 허상, 뭔가 잘못된 어떤 망상, 약간 그런 면으로 이렇게 풀어가시지 말고 솔직하게 넌 뭘 원해? 라고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만족감, 그런 육체적인 만족감 그런 면들은 이 정신적인 면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한쪽만 만족을 하면은 이런 육체적인 관계 또한 갑과 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갑과 을이 확실한 어떤 그런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면이 아니어 보여가지고, 근데 그런 관계는 또 아무리 난 약간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분들도 이게 좀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4번분들은 그런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뭐 그런 걸 내가 좀 지향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러고 사셔도 괜찮은데, 상대방은 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이게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나는 막 집착하는 뭐 애인이 좋아요. 막 그런 거 막 되게 나한테 좀 집착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집착하는 사람 만나면은 피 빨리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현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집착하고 강압적으로 굴고 그러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의 막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판타지랑 현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카드가. 그리고 근데 금전적인 면은 상대가 좀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고 약간 좀 막무가내로 투자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건 좀 케어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그럼 배우자 복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연상연하 동갑 이 세 가지 면 중에서 나는 과연 연상을 만날지 연하를 만날지 동갑을 만날지 그 면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연상, 연하, 동갑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은지 그 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연하, 동갑. 연상, 연하, 동갑. 연상일 확률이 높아요. 연하 만나시면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더 센 척하고, 더 간섭하고, 더 잔소리하고 약간 그런 유형 만날 수 있거든요. 연하라서 막 귀엽고 막 좀 그런 뭐 연하만의 그런 뭔가 좀 애교스러운 다정함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늙은이. 애늙은이는 알겠죠? 다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애늙은이는 아니고 약간 좀
좀 꼰대 젊은 꼰대 약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가지고, 동갑은 좀 무모한 사람, 좀 철딱선이 없고 좀 생각이 여러 가지인 사람, 머릿속에 좀 생각이 너무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이 좀 꼬여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제일 좋아 보여요. 4번 분들은. 나의 자녀복 다음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자녀복의 육체적인 면은 뭐 성적인 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뭐 건강운, 약간 그런 체력면, 약간 그런 쪽으로 봐볼 거예요. 나의 자녀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약간 돈복은 좋아요. 진로복도 좋고. 근데 본인이 좀 쉬고 싶어요. 약간 게으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봤을 때도 그렇고 얘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육체적으로 좀 이게 좀 사춘기나 그럴 때 좀 애가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좀 피곤하고, 그래서 좀 그래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아이가 어떤 본인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본인 정체성이라던가 약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뭔가 이런 새로운 이렇게 과도기를 느끼고 그러는 거, 이제 갑자기 뭐 키가 많이 커진다거나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피곤함 느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이에게 나쁜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느끼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좀 예민하게 그런 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하고 좀 어떤 감정적인 면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근데 그거는 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몰아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럼 그 각각 면에 대해서 조언점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언점이 필요 없어 보이고. 네. 일단 육체적인 면으로 아이가 본인 뭐 신체 변화를 겪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체성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거 뭐 당연한 거다.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아이는 원래 그런 거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아이가 너무 우울해한다거나 너무 무기력하거나 좀 게으른 면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닥달하거나 그러면 아이가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네. 이 카드가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거라서 아이가 미래에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겪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4번 여러분의 만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는 역시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만료는 4번 분들의 만료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는 일단 물질적인 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제공을 잘할 수도 있고,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그 진로면이라던가 물질적인 면으로 잘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물질적인 면으로. 근데 육체적으로는 본인이 상대방 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너무 일만 많이 해서 본인 체력을 좀 못 챙긴다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건강면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본인이. 정신적으로 말년운에 이 카드가 뜨면 좀 굉장히 본인이 깐깐해질 수 있어요. 본인이 가진 물질적인 면에 비해서 좀 너무 깐깐해지고 상대방들한테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강검진 같은 거 좀 잘 받아보시고 육체적으로 네. 좀 깐깐한 면에 대해서 좀 카드를 좀 봐봐야 할 것 같은데 아이가 하는 것들, 아이가 커가면서 청년이 되어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간섭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말년에.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충분히, 아이고 흔들렸네. 아이는 충분히 자기 방식대로 잘 해가고 있어요.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 마시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좀 간섭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좀 떠날 수 있거든요. 네.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가게 냅두세요. 왜냐면 아이가 잘 할 거기 때문에, 뭐 커서도 잘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 자체는 열심히 살고 능력도 좋고 그런데 좀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도움되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 원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식도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조언해줘도 에이 잔소리 막 이러면서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냅두세요. 제가 보기엔 자식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속 썩이는 자식이어도 남들이 봤을 땐 번듯할 수도 있고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자체는 좋은데 너무 정신적으로 다 따져서 내가 어떻게 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사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건강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너무 깐깐하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말년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과정면에서 볼게요. 말년은 아무래도 마지막 시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과정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4번 분들,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면으로 봐볼 건데요.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가정 경제면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 것 같고, 육체적인 면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좀 다른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여러분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가족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면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경제적인 면으로 많이 가족들 본인이 이렇게 리드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살짝 독선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본인이 다 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가족들이랑 약간 좀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좀 가정 경제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번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비혼, 결혼이 아니라 비혼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 여러분들이 일단 물질적으로는 열심히 사시긴 해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자기 커리어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사시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약간 누군가를 이렇게 통솔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약간 그러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살게 되면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뭐 밤에 뭐 악몽도 많이 꾼다거나 뭐 가위도 많이 눌린다거나 뭔가 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좀 공허감을 좀 느끼실 수 있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 일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일만 하고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로도를 느끼는 삶을 사실 것 같아가지고 좀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너무 없는 고민도 만들어서 하지 말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본인이 모든 걸 다 신경 써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관리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면서 하는 포지션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밑에 사람을 부린다거나 나는 이렇게 체크를 하는 입장이지 이게 앞장서서 무언가를 이렇게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위에다 그러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책임감을 과하게 느끼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사람 뭐 안 풀릴 때도 있죠. 그게 꼭 본인 탓만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조언점 뽑아보도록 할게요. 조언점은 결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이랑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카드 한 장씩 뽑을 건데요. 네, 먼저 4번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하셨을 때의 조언점. 여러분 옆에서 진득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큼 능력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항상 좀 미련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할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여러분이 보기엔 아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좀 우직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사람 은근히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좀 같이 같은 방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란히 그러니까 양옆에 이렇게 나란히 서서 같이 가는 인생을 좀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은 네가 가고 내 길은 내가 가자 이런 의미보다는 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 야, 너 내 뒤에서 따라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한 번에 또 막 여러분이 너무 좀 혼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서 등 돌리지 마세요. 상대방한테서. 여러분 상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애가 뭐 퍼뜩퍼뜩 이렇게 따라와 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는 다 여러분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혼을 하였을 때 좋은 점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카드 한 장 뽑을 겁니다. 비혼을 하셨을 때 4번 분들이 비혼을 하셨을 때의 좋은 점. 신기해. 신기해. 똑같은 카드 또 나왔어요. 제가 이거 계속 섞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이거 지금 계속 섞고 있는데 뭐야. 아니 왜 섞었는데. 왜 섞었는데. 뭐야. 진짜 신기해.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이 4번부터 제가 약간 좀
잡설해도 됩니까? 네. 제가 타로 카드를 처음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타로 카드 자체를 이렇게 처음 가지게 된 게 초등학교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 초등학교 때 이게 아마 고학년이었나?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언제였지? 그때쯤에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 카드는 지금 없고요. 네, 너무 더러워지고 그래가지고 낡아가지고. 근데 그 카드로 같은 질문에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계속 같은 카드가 뽑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건 딴 일이고. 아, 여러분 비혼하셨을 때 좋은 점도 똑같아요. 결혼하셨을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같지 않다. 아, 그냥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네. 결혼하셨을 때랑 똑같아요. 비혼을 하시게 돼도. 네. 여러분 능력 있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봤을 때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게 보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다른 장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우직하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뭐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뭐 못 받아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우직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성격이든 간에 약간 좀 막 머리가 엄청 막 좋고 막 뛰어나고 막 무슨 뭐지 뭐 영리하고 막 그런 편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는 똑똑해도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우직한 편이지 않나요? 좀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격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원래 좀 약간 미련해 보이고 좀 이렇게 우둔해 보이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우직한 면이 원래 좀 있잖아요.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혼을 하면 자녀가 없겠죠. 아, 근데 비혼을 해도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결혼 안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기했어요. 카드가 또 뽑혀가지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다음으로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주제 나는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나의 배우자복, 그리고 연상인지 연하인지 동갑인지 그 확률 면에서도 볼 거고요. 나의 자녀복, 그리고 나의 말년운,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내가 비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리고 조언점, 조언점은 결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그리고 비혼을 하였을 때의 조언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순서대로 제가 리딩을 해드릴 건데 이게 연상연하 동갑 이 부분이랑 조언점 면을 제외하고는 제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주변 분들, 주변 커플분들 어떤 인간관계도 보면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각 부분에 있어서 각 궁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정신적 궁합이 있고 서로 상대방과 나의 육체적 궁합이 있고 물질적 궁합이 존재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잘 안 맞으면 궁합이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면으로 세세하게 리딩을 해드릴 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의 배우자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의 나의 배우자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정신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금전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리고 이게 육체적인 면으로는 이 사람이 되게 애교도 많고 귀엽고 그런데 엄청 능수능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약간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잡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약간 좀 이건 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면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바람둥이는 아닌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까불까불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궁합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까불까불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약간 좀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 면에서 이게 강강 중강약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약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의미가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약간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여러분이 좀 컨트롤해야 될 입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좀 너무 애 같을 수 있어요. 네. 막 되게 능수능란한 척하면서 되게 막 센 척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케어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리딩만 보면 연상연하 동갑 중에서 좀 굳이 정신적인 면으로 따졌을 때는 좀 나보다 어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단 여러분의 배우자복은 그렇게 보이고, 아니면 되게 물질적인 면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서 여러분한테 좀 간섭이 살짝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연상연하 동갑 이 세 가지 면에서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확률 면으로 연상연하 동갑 셋 중에서 5번 분들의 배우자는 어느 나이대가 더 확률이 높은지. 연상연하 동갑. 연상연하 동갑. 연상연하 동갑. 연상이네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연하의 가능성은 정말 없어 보이는데, 나이 자체로는.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연상인데 아까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는 많은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겠네요. 나이가 많은데 그럼 아까 그 카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방법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배우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좀 물질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는 면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나는 너만은 바라보는 건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시크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그 사람한테 밀당을 좀 한다고 하는 거죠, 배우자한테. 육체적인 면으로는 그래 너 다 잘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우쭈쭈 약간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물질적인 면으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렇게 케어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자금? 약간 그런 거를 좀 형성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럼 다음으로 자녀복. 연상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녀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분들 나의 자녀복, 5번 분들 자녀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복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네. 5번 분들의 자녀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자녀분의 이게 육체적인 면은 어떤 성적인 면 약간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건강면 그쪽으로 볼 거예요. 물질적인 면은 어떤 진로, 돈복 약간 그쪽으로 볼 거고요. 자녀복,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아이가 풍족하고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좋고 물질적으로 약간 일단 정신적으로는 5번 분의 자녀복이 좋아요. 아이가 되게 풍요롭게 잘 크고 사랑도 잘 많이 받고 되게 잘 해주시나 봐요. 5번 분들이 상대 그 배우자분과 함께. 육체적으로는 아이가 건강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되게 좋고 약간 운동선수 쪽으로 나와도 좋을 정도로 정말 체력도 좋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물질적으로는 이 진로 면에서
아이가 약간 좀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하다가 좀 하다 그만두고 이거 좀 하다가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보여서 아니면 좀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아이가 가려는 쪽이 약간 이쪽으로 좀 좋은 점을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잘난 사람들은 경쟁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잘났어요. 네. 자녀분이 정말 잘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카드 나왔거든요. 이기세요. 그냥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분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잘났으니까 경쟁이 심한 곳에 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경쟁을 좀 즐기면서 그게 나의 어떤 그 자녀의 입장에서 그 자기 발전의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걸 좀 서포트 해주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는데 그 아이가 가게 될 그 진로 방향이 경쟁은 그냥 심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나 더 뽑아볼까요? 능력 키워서 그러니까 그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까지도 능력을 많이 키워서 네. 그러니까 어느 분야로 가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이 일을 올인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업 그러니까 요즘 부캐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수많은 부캐들을 만들어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자녀분이 능력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분야 여러분의 그 자녀분이 가시게 될 분야는 이거 잘난 사람들만 많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하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으로 말려는 볼게요. 5번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자녀분이랑 같은 카드가 분명 카드 섞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뽑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럴 때 신기해서 소름 돋아. 네. 아이가 경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 좋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좋거든요. 이걸로 아이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아까 그 반대였잖아 이게. 그쵸? 이렇게 반대였잖아요. 여러분이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이를. 근데 아이가 경쟁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만 여기서도 좋은 점 하나 뽑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우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처리해야 될 약간 골치를 약간 좀 썩어야 될 면들이 좀 골치 아플 골이 좀 아플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한데 잘 파악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게 아이 때문만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 포함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인지 네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면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면으로 볼 건데 이건 결혼을 했을 때랑 비혼을 했을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보되 이거는 과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은 이렇게 말년으로 본 거고 과정면으로 봐드릴 건데 내가 결혼하면 5번 분들이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 카드 다 섞는 거예요. 네. 카드는 다 섞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과정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과정이 좋아요. 되게 순조롭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배우자복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 자신의 그 아까 연상연하 동갑 그 얘기할 때 그 배우자복이 좀 신경이 쓰여서 이게 연상인데 연상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그 조언점을 뽑아드렸는데 여러분만의 어떤 무언가를 좀 챙기면서 자금 같은 거 챙기면서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잘 챙기실 거예요,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 감정에 치우쳐서 막 어물쩡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칼같이 잘 해내시거든요. 근데 약간 건강 면에서 본인이 약간 염려가 좀 많아요. 약간 건강 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보조제가 좋대. 아, 이 영양제가 좋대. 야, 이 한약이 그렇게 좋대. 막, 야, 이 무슨 수술하면은 뭐가 뭐 어떻대. 그러니까 요즘에 이 병원 뭐 어디 의사가 좀 뭘 잘한대. 약간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약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건강 좋다니까요. 타고나길. 말년은 애도 건강이 그렇게 좋은데, 자녀도 건강 좋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하나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네. 요. 네, 결혼하셨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금연이었거든요. 오히려 이것저것 막 약 먹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막 하지 마시고 그럼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뭘 먹어서 그러려고 하지 말고 굳이 여러분이 신경을 쓴다면 그 약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골절, 부상 약간 그쪽으로 근육이나 뼈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뭐 어디 부딪혀 다친다거나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시지 영양제나 뭐 그런 거 뭐가 좋대 막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네. 그 점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5번 분들이 비혼을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비혼을 하게 되시면 그렇게 빡세게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빡세게 안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근데 여전히 건강 염려는 좀 있다. 여러분이 건강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냥 적당히 유유자적하게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어설프다 그게 아니라 좀 여러분이 여유로워 보이네요. 근데 막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막 돈을 벌면서 그런다기보다는 약간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본인 목표를 가지고 살기는 하되 막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막 돈을 막 이러면서 막 버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여유롭게 사실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즐기면서 대신 건강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건강 염려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다음으로 조언점 보도록 합시다. 조언점은 카드 2개를 뽑을 건데 처음에는 결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 카드 하나 그리고 비혼을 하였을 때 조언점을 각각 보도록 할 겁니다. 카드 하나씩 뽑아서요. 5번 분들 5번 분들께서 결혼을 하셨을 때 조언점 여러분 거 잘 챙기세요. 네. 여러분이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컨트롤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온 어떤 좀 나이 많은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어떤 배우자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에게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면이 보이면 좀 아니다라고 좀 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의 몫을 항상 챙기세요. 결혼 생활할 때.
네. 상대방 믿고 상대방한테 다 맡겨가지고 당신이 재테크하고 당신이 돈 관리해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항상 아무리 사랑해도 의심은 좀 하면서 네. 상대가 막 못 믿을 쓰레기다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는 좀 너무 퍼주지 말고 네. 그렇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혼을 하였을 때 좋은 점. 네. 잠시만요. 카드를 쏟을 뻔해가지고. 네, 비혼을 하셨을 때 좋은 점. 5번 분들이 비혼을 하셨을 때 좋은 점. 이게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신적인 면이랑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 그 페이지 카드가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이게 건강은 그냥 육체적인 면으로 좀 건강 염려증이 좀 보이시고 아니면 좀 상대방한테 약간 좀 의심 아닌 의심이 들어간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집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르게 보면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여러분이 어떤 한 면 있잖아요. 어떤 면이든 간에 결국 너무 어설프다거나 아니면 너무 여유롭다거나 아니면 너무 집착한다거나 너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는 그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정신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특히 이게 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의 일부분만 보고 뭐라고 해야 돼? 과대 해석을 한다거나 과대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쉽게 본다거나 그런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찬찬히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한 일부 면만 보고 그냥 저런 거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비혼하셨을 때 내가 어떤 단계를 나아가는데 좀 진전이 좀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니까. 네. 카드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이거. 여러분 인생은 잘 풀릴 거거든요? 비혼을 하셔도 결혼을 하셔도 그러니까 막 비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냥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어요. 카드 리딩으로서는. 그럼 5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까지 오늘 주제 나는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리딩을 해보았는데 오늘 왠지 전반적으로 리딩이 굉장히 좋게 나온 면도 있고 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약간 그랬는데 뭐든지 이 리딩 자체는 이게 원래 미래의 배우자복까지는 타로로 보기에는 좀 먼 일이긴 한데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뭔가 좀 공감할 면이 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면이 있으시면 제가 조언점을 이렇게 말씀해 드린 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셔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생각되시면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카드 리딩,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거는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죠. 네. 무슨 말 하는 건지. 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리타로의 탈리였습니다. 바이바이.